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30번은 이기적인 집, 재송이 시인의 시입니다. 재송이 시인은 시인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2024년 사이펀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이게 등단하고 첫 번째 시일지도 모르겠어요. 등단시 말고. 근데 되게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정신, 시대상을 현 시대의 청년, 청년상을 대표하는 시라고 보여져. 청년의 세계, 청년의 세계를 정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정신세계를 대표한다, 대변하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어요. 어, 자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잘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집. 아침에 가출한 식구들은 해가 지면 집으로 모여들었다. 큰 방에서 주입식 식사를 하고 때로는 주입식 훈육을 받았다가 나는 부엌에 숨어 염세주의의 기초를 수련했다.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어른들은 그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귀만 있고 무늬 없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어항성 물고기 같았다. 어른들은 길잡이가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교실에서 각자의 꿈을 물었을 때 친구들은 한결같이 현모양처라고 대답했다. 딱히 되고 싶은 게 없어서 나도 그냥 현모양처가 되기로 했다. 양아치 같은 점순이도 다르지 않았다. 툭하면 엄마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아버지가 있는 집, 골모로 잡힌 엄마가 순교자처럼 처연하던 집이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이젠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아 나 없는 집은, 우리 집은 발걸음마다 꼬이고 이제 와서 검은 머리칼은 자꾸만 흩날리고 저 미군 병사를 따라 흘러올까. 여기서 요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요 점 없죠? 점 없어요. 이상해서 점이 없어서 내가 좀 확인을 했는데 오타였습니다. 그게 다 점이 없는데 거기만 있어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점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침표가 없는 것이 이게 어떤 하나의 선언이라기보다도 이 전체가 뭉뚱그려서 구두점 마침표 구제 라는 것은 왜 있냐면 그래서 내가 마침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마침표는 이게 어떤 하나하나의 한 문장 음, 의미 예, 또 드러나는 내용보다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세계관 음, 이 중요하니까 그지? 중요하다는 거 그지? 이게 그러니까 그거 어떤 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 형성되는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마는 있었는데 커마는 말하면 이때 커마는 수준표 의 사용은 뭐냐면 의미적인 사용이라기보다 보다 호흡 그지? 호흡을 위한 독서 읽기 호흡을 위한 사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친절한 거죠. 이걸 이상 같은 사람이 썼으면 띄어쓰기조차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상의 이상의 나도 이게 그런 식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상의 띄어쓰기도 없는 시와 유사한 전략인데 다정하고 친절한 시인인 것 같아요. 시인이 다정하고 어, 친절한 마음에서 음, 다르게 쓰인 듯하던 응? 굉장히 다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 읽으려면 힘들겠네 이래갖고 이제 써준 것 같아요. 예. 용감하게 나는 다 붙여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이 사실은 이게 정신 못 차린 내용이잖아요. 이기적인 집이라는 거죠. 누가 누군지 꼬여 있어갖고 내가 그 안에서 너무 괴로운 거죠. 이 지금 세상이란 말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근대 세계, 근대 가족 제도의 음,
정말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가족하고 같이 살지 않을 수 없고. 근데 이게 난경이에요. 왜 난경이냐면, 나 N경이냐면 이게 외로움이죠. 이 외로움 얘기 요새 참 많이 하는데, 왜냐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특히 어, 특히 독립주체적인 어, 근대자 해체 상황이라서. 어, 그러니까 그 개인보다 관계, 그지? 를 중요시하는 인간관이 이게 그러니까 서양적인 개인보다 동양적인 관계를 주의하는 인간관이 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지? 더더욱 가족을 비롯한, 응? 그지? 서양의 인간관계가 내가 요구되는데도 되는데, 어, 가족, 제도 자체는 공개되고, 음, 음, 아이러니한 현실을 잘 묘사했다고 보여지. 너무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아침에 가출한 식구들은 그래서 아침에 가출한 식구들이 되는 거예요. 이놈은 집 구석 내가 안 들어와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출근한 게 아니야. 그지? 출근한 게 아니라 응? 출근한 건 다시 돌아오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출근한 게 아니라 응, 정말 싫어서 나가는 게 기쁘게 그렇다고. 그지? 그래서 가출하니 출근한이라고 쓰죠. 좀 돌아오려고 그러면 또는 학교 갔다고 그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가출한이 됐단 말이죠. 해가 지면 어쨌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관습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지? 어쩔 수 없이 해가 지면 갈 데가 없어서 휴게실 갈 데가 없어서, 그지? 어쩔 수 없어. 집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요. 큰 방에서 주입식 식사를 하고 주입식 교육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학교 교육이 그것처럼, 응? 근데 학교 교육에서처럼 음,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음식이 그렇죠. 어, 주입식 식사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선택이 하나 있는 게 반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반찬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 먹는데 반찬은 다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때로는 주입식 훈육을 받았다. 밥 먹는 것도 그런데 훈육도 받죠. 나는 부엌에 숨어 염세주의의 기초를 수련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가 이제 시인을 대표하는 페르소나인데 페르소나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자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의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미친 제도, 가족이라는 게 미친 제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지? 근데 가족이라는 것은 미친, 망해버린 제도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나는 그 시인을 대표하는 페르소나인 나는 부엌에 들어서 염세주의의 기초를 수련했다. 염세주의 기초가 뭐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염세주의를 음, 느끼게 되겠지만, 응? 왜냐하면 근대사회 앞으로도 근대사회 속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 어? 영재주의를 기해 되겠지만 그 근대 국가의 기반, 기초죠, 기초. 기초가 되는 가족에서부터 당연히 경험하게. 그치? 이거 국가의 기반이 가족이죠. 그래서 결혼이 되게 중요하고 출생률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 기초를 당연히 수련했던 거죠. 부엌의 수모. 음, 음, 부엌의 수모라는 거는 부엌에서 일한다고 핑계대고 안 가는 거죠. 어른 것들이 뭘 알아? 염세주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어린이에 대한 억압. 이거는 어린이에 대한 것뿐 아니죠. 여성, 음, 동성애 등 소위 하자라는 소수 집단 중 하나의 어린이에 대한 억압이 당연히 있는 게 이것도 어린이에 대한 억압을 어린애들을 갖다가 일부러 가학적으로 세디스틱하게 비웃는 게 아니라 어, 어, 이 근대 세계관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어른들은 그래서 그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자체가 어른들이라는 것이 일이라도 세계관, 그지? 근대 세계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여기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박해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부모들이 그러죠. 요새 꼬마 애들 보면서 내가 좀 되게 안타까워요. 아주 조그만 애들이 학원을 가더라고. 가서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학원 가면 또 순서 앞에서 막 이런 거잖아요. 그지? 갖고 태권도 같은 데 가면 뭐 엄청나게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돈 주고 왜 아이들 괴롭히는 자기 아이 괴롭히는 괴롭혀 달라고 돈 주는 거죠. 무슨 그것도 자기가 번 돈이 남편이 번 돈인데 미안하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는 여자들이 더 그러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왜 남편이 열심히 번 돈을 낭비하고 거기다가 자기 그 노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돈을 잘 그렇게 쓰기를 바라면서 따줬을 텐데 응? 애를 괴롭히는 간수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어이가 없는 그런 걸 보면 좀 속이 타더라고요. 이 시가 좀 그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 귀만 있고 문이 없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족도 이런데 가족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그거는 어떻겠냐고. 근데 거기다 돈을 갖다 준다고. 그게 진짜 화가 난다고. 어항성 물고기 같이 입만 벌리고 빠끔빠끔 말할 수가 없죠. 입이 없는 거죠. 그지? 숨쉴 입밖에 없는 거죠. 어른들은 길잡이가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음, 군대에서 칼든 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대적인 세계관을 강요하기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도움이 줄 수가 없죠. 그지? 하며 밝은데 시대를 위한 준비를 주지 못하는. 응? 그러니까 학교나 양육이 다 한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분노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금 애들이 다 분노하고 어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실에서 각자의 꿈을 물었을 때 친구들은 한결같이 현명함치라고 대답했다. 왜 그래요? 다른 대답하면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그치? 여자들이니까 그 정답인 것처럼 통용되는, 통용되는 정근대 시대의
모델이라 할 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약간 비웃는 거죠? 이거는 진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딱히 되고 싶은 거 없어. 나도 그냥 현모양처가 되기로 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했다고, 이게 자유간접화법이에요. 자유간접화법이 뭐냐면, 어, 자유간접화법으로 말하자면, 직접 화법, 같은 간접화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딱히 되고 싶은 거 없어. 나도 현명한, 했다라고, 라고 선생님께 대답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충격적인, 지금, 문학적 표현들. 그죠? 라고 선생님께 대답했다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딱히 되고 싶은 게 없어서, 나도 애들처럼, 그지? 그냥, 현모양처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이거는 선생을 안 믿는 거죠, 더 이상. 양아치 같은 점순이도 다르지 않았다. 양아치는 뭐냐면 분명히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대적인 교육 체제에 어, 반발심이 가득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걔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다르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그 걔라면 뭐가 있을 텐데 양아치 같은 점순이도 근대적인 또는 이건 근대적이라고 말 수 없죠. 현명양처라는 전근대적인 미래상을 어, 제외하고 현근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상을 전혀 침략할 수도 없었기. 응?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가 없단 말이죠. 아이를 탓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물어봐. 애들이 뭘 하냐고. 안 가르쳐 주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거는 현실에 보면 더 한심해요. 현실이 이거보다 더 한심하죠. 툭 하면 엄마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아버지.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람이죠.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많다죠. 가정폭력이 뭐 30% 정도 된대요. 볼모 잡힌 엄마가 누구한테 볼모 잡어요? 아이. 나를 비롯한 자식을 생각해서 도망치지 못하고. 어? 그래서 볼모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치? 자기가 아는 거죠. 나를 비롯해서 자식들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맞고 있구나. 어, 아니면 더 당연히 도망쳐야 되는데 그 순교자처럼 처연하던 그 순교자인 거죠. 그죠? 자식을 위한 순교자. 예? 처연하다는 말은 기운이 차고 쓸쓸하다. 가을 날씨가 처연하다 그러죠. 초겨울이. 집이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집이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왜? 집이 필요하기는 한데 음,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필요한데 지금의 집은 폭력적인 아버지가 상징하듯 어? 절대로 어, 견디면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지? 그런 거죠. 집이 지금 다 그래요. 어? 그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하단 말이죠. 절대로 필요한데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아. 응? 이제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아는 왜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으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도 없는 우리 집, 나라도 없는 우리 집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나의 해방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해방이기도 하니까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나라는 자식의 그 부담을 덜어주면 엄마가 해방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발걸음이 꼬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음, 현실의 집을 가족제도 포기한다면 현대 시대의 가족이나 이사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음, 만들어 형성되어야 할지 음, 알지 못해. 발걸음이 꼬이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가 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지? 나라도 안 돌아가는 거죠. 진짜 안 돌아가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제 와서 검은 머리카락은 자꾸만 흩날리고, 나는 검은 머리칼인데, 동양인의 검은 머리칼, 한국인 동양 머리칼인데, 저 미군 병사를 따라나 볼까? 그러니까 이게 따라 흘러볼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국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고 그래서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근대 가족 제도의 난경 상황이거나 설득력은 그래서 이게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사용 인용될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족 제도가 얼마나 문제냐 그럴 때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이 시 한 편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적인 집, 재송희. 아침에 가출한 식구들은 해가 지면 집으로 모여들었다. 큰 방에서 주입식 식사를 하고 때로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나는 부엌에 숨어 염세주의의 기초를 수련했다.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어른들은 그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귀만 있고 무늬 없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어항 속 물고기 같았다. 어른들은 길잡이가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교실에서 각자의 꿈을 물었을 때 친구들은 한결같이 현모양처라고 대답했다. 딱히 되고 싶은 게 없어 나도 그냥 현모양처가 되기로 했다. 양아치가 된 점순이도 다르지 않았다. 툭 하면 엄마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아버지가 있는지 볼모 잡힌 엄마가 순교자처럼 처연하던 집이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이젠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아. 나 없는 우리 집은 발걸음마다 꼬이고, 이제 와서 검은 머리컬은 자꾸만 흩날리고, 저 미군 병사를 따라 흘러볼까?